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단 덜 춥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염두에 둔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낮부터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때이른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4.9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23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에서 13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21도, 포항과 울진 22도, 경주 23도까지 오르면서 울진은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0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절기 상강이 지난 후 다음 주 초반부터는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 남정면에 지난 2018년부터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로 수차례 무산됐는데요. 최근 이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소음 공해, 재산권 피해 등을 호소하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풍력발전 사업자는 예정지 인근 주민 80% 이상이 동의했다며 사업 강행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남정면 풍력발전단지 예정지입니다. 마을 뒤 봉황산 능선을 따라 19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15기의 풍력발전기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력발전기와 주거지 사이의 직선 거리는 500여 미터에 불과해 인접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문제, 땅값 집값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건강권 문제, 소음, 저주파 등등으로 인해서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200여 마리의 한우를 기르고 있는 농민도 소음에 민감한 소사육에 앞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사와 그 풍력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큰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야 될지 한우 산업을 접어야 될지. 주민들은 풍력 발전기가 최소한 주거지와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권장사항이 1,500m인데 우리 마을은 500m 안에 전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부 권장사항까지 안 가더라도 1,000m까지를 벗어나서 해주면 좋겠다. 반면 풍력발전단지 사업자는 예정지 인근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현재는 일부 주민들만 반대하고 있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민 참여형 사업을 통해 풍력발전의 이익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저희들이 끝까지 설득해서 찬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영덕군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지난 8월 제출해 다음 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서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덕 남정면 풍력발전 사업이 지난 5년간 주민들 사이에 큰 갈등을 불러온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지만 경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가축 방역관이 적정 인원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지자체 가축 방역관은 1,270명으로 적정 인원 2,018명의 6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경북은 적정 인원 278명보다 140명이 부족해 부족 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가축 방역관 처우가 민간보다 열악한 데다 업무 부담이 커 수의사들의 가축 방역관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공대가 함께 추진 중인 연구 중심 의과대학 설립 및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젝트에 지역 6개 병원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지역 대형 병원들이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 의대 설립을 돕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포스텍 의대 설립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북도와 포항시 그리고 지역 6개 대형 병원은 포항공대가 주도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대 및 병원 설립 지원, 바이오 헬스 산업 기술 개발 지원, 의료, 의과학, 의공학 분야 공동 연구 등을 함께 진행합니다. 지역과대학하고 우리 병원은 상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도 같이 할 수 있고 어떤 주제가 있을 때 같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할 수 있고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서로 같이 볼 수 있고. 통상 대형 병원들은 지역 의료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의대 및 부속 병원 설립을 반대하는데 병원들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겁니다. 지역 병원까지 힘을 보태면서 포항공대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역에서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포스텍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병원들과 의료 종사자들과 관련되는 분들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힘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공대 연구중심 의대는 2026년 설립을 목표로 점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건 의사 수를 늘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의사 과학자를 늘린 거하고 임상하는 의사를 늘린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임상 중심의 스마트 병원과 의과학 융합연구센터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여러 관심 있는 기업이나 투자자가 나타나서 병원 건립이 충분히 이루어질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앞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에도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바다 생태계 복원을 위해 설치하는 인공어초가 발암물질이 포함된 시멘트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제작된 인공어초에 사용된 시멘트를 확인 요청했더니 공단은 모르고 있었고 인공어초 제작업체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발암물질이 검출된 시멘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달 발표하는 시멘트별 중금속 분석 결과에도 제조업체별 차이는 있지만 1급 발암물질인 육가크롬과 비소, 구리, 납 등 암을 유발하는 중금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와 공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가 군부대를 원하는 자치단체로부터 유치 신청서를 받은 결과 경북의 5개 지역이 신청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벌써부터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구시가 올해 말까지 국방부에 이전 협의 요청서를 보내면 이전지 선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국군부대 4개, 미군부대 3개를 한꺼번에 대구 밖 한 지역으로 옮겨 이른바 밀리터리 타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군부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지역은 군위와 상주, 영천, 의성, 칠곡 등 5개 지자체입니다. 현재까지 이전을 요구한 지자체는 총 5개 지역이며 각 지자체별로 최적 후보지 1개소를 제안받았습니다. 군위는 우보면 나홀이 1원, 상주 연원동, 영천 도림동, 의성 봉양면 분토리, 칠곡 석저급 도계의 망정리 1원입니다. 저마다 지리적 이점이 많고 교통망과 도시 기반이 잘 되어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웠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2-3지역을 골라 국방부에 제안할 예정이었지만 5개 지역을 놓고 국방부와 함께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개 지역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기간, 군부대 배치 계획안 등을 담아 이전 협의 요청서를 작성해 올해 말까지 국방부에 보냅니다.
내년부터 대구시와 국방부가 머리를 맞대고 최종 이전지를 정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작전성 검토 등을 거쳐 이전지가 정해지면 2024년 상반기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 간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2030년 이전에 국군부대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캠프워커, 헬리, 조지 등 미군 부대 3개를 옮기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는데 국군부대와는 달리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측에 이제 전달된 것은 국군부대 이전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함께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의사는 지금 전달돼 있는 상태에 있고 현재는 이제 미측의 의사는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를 유치해 경제 부흥을 노리는 경북 중소도시 간의 유치 전쟁.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신라문화재가 도심 활성화와 함께 소비 효과가 컸다며 내년에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축제가 도심에서 많이 진행됐고 20여 개 빈 점포를 활용해 작품 전시와 판매, 체험할 수 있는 신라 아트마켓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중심상가 등 21개 업체가 참여한 달빛 난장의 경우 야간까지 많은 방문객이 이어졌습니다. 문경의 대표 사과 품종인 감홍은 국산 품종이지만 재배가 까다로워 전국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경시는 앞으로 5년 내 800헥타르로 재배 면적을 2배로 늘려 특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문경의 특화 품종인 감홍은 단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은 인기 사과가 됐습니다. 다른 사과보다 달고요. 여기 이거 살라고 꼭 와요. 맨날. 저희 먹는 거 한 박스 그다음에 선물용으로 이제 감홍이 여기밖에 나지 않거든요. 지난 90년대 초반 처음 선을 보였는데 재배가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다 재배 기술이 확립된 2010년 이후부터 재배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인기 사과가 된 건 평균 당도가 17브릭스 이상으로 사과 품종 가운데 가장 높고 다른 사과가 없는 틈새에 본격 출하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과 판매액을 분석해보면 다른 사과는 톤당 270여만 원인데 비해 감홍은 톤당 5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비싸게 팔렸습니다. 공판장 시세도 물론 높지만 대부분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돼 소득에 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당도를 높일 수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는 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겉은 우둘투둘하고 검붉은 색이지만은 모양은 그렇지만은 속은 달달하고 정말 어느 못지않은 경상도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감홍은 현재 1,100여 농가 400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단일 품종으로는 전국 최대 생산지입니다. 문경시는 향후 5년 내에 800헥타르로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 전 국민의 20에서 25%밖에 감홍 사과를 맛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감홍 사과의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홍콩 시범 수출 이후 코로나 사태로 막힌 수출 길도 다시 열고 수출 재배 단지도 확대 조성해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가 제16회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균형발전, 주민편의 등을 평가하는데 경주시는 시장 직속 일자리 정책 통합과 행사 경비 30% 경감, 효율적인 보조금 개혁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최수석 교수 연구팀이 햇빛 투과량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스마트 윈도우를 개발했습니다. 이번 스마트 윈도우는 기존 기술의 5분의 1 수준의 낮은 전압으로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1000분의 1초로 빠르게 응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투명한 디스플레이와 증강현실 기기 등 다양한 융합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경북 동해안의 참다랑어 총허용 어획량 및 정치망 배정 어획량 상향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동해 수온 상승과 해류 변화에 따른 참다랑어 자원 조사를 실시해 어족 자원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참다랑어 자원량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정부가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에 한국의 참다랑어 어획 쿼터량을 현재 5.7에서 15%로 상향하도록 요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비자발적 정치망 어업으로 포획된 참다랑어를 죽은 고래처럼 위판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덕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23년 지급될 영덕군 의원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한 월 169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내년도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월 1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염두에 둔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낮부터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때이른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4.9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23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에서 13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21도, 포항과 울진 22도, 경주 23도까지 오르면서 울진은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0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절기 상강이 지난 후 다음 주 초반부터는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